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마크베이스의 서비스 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이동현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복장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금 요 바로 위에서 저희들 그 부스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전시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아침에 뭐 고객분들께서 좀 오신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렇게 뒤에 나버렸어요. 저는 오늘 오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제가 더 사실 좀 조급합니다. 회사라는 게 원래 고객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니까. 그래도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제 저희들 그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금 현업에 적용을 시키고 안정화를 하고 있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좀 따끈따끈한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뭐 저 마크베이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희들은 원래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그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게 IoT 센싱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담아내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44명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이렇게 한 지는 만든 지는 지금 올해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인데 그렇게 마케팅이 잘 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2020년, 19년 후반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어프로치를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 저희들 기술력이야 아마 뭐 들어가서 보시면 될 텐데 TPCX IoT라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IoT DB 관련돼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4년째 탑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4개월 정도를 알리바바에 뺏겼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리바바보다 약간 조금 더 올려서 한 150만 정도 더, 130만 정도 더 초당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자리를 뺏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알리바바 엄청나게 지금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나오면 또 할 겁니다, 저희들. 저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자랑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이 제품군이 아까 데이터베이스만 시계열 DB만 있는 걸로 이때까지 시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페시픽한 마켓에서 좀 하이테크 쪽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DB가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센스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오래전의 얘기인데 사실은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근저에 들어서 많이 얘기되는 AI를 가미한 그래서 센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상 예지를 해주고 그 예지된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그대로 존속하면 실질적으로 수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남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그런 스위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클라우드 이큐먼트 매니먼트 서비스라고 기억과 위치와 시공을 초월해서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센스 데이터를 가지고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얼러트를 날리고 예지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CMS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S라고 해서 지금 오늘 발표를 드릴 어떤 저희들 솔루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놈은 원래 이제 저희들이 마크베이스 DB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까 센스의 데이터에 집중이 되어서 센스 데이터만 태그값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센스 값을 가지고 이상을 탐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이 탐지된 시점에 분명히 그 공정에 그 장비를 스쳐 지나간 제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품의 품질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연동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골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MES를 하거나 ERP를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만든 게 MOS고요. 마크 레이크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센스 데이터를 자기들 서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기가 힘들잖아요. 뭐 분석은 해보라는데 뭐 쌓을 수는 없고 하드웨어 투자자니 윗분들은 꼭 그 투자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지워 그리고 다시 해봐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아마존에다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올려서 그 다음에 뭐 내려받아서 분석하고 하는 걸 갖다가 API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 네임만 알면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엑셀로 분석을 하든 다른 뭐 분석 툴을 이용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게 마크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가지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은 작년 저희들이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밑단에 뭐 데이터들을 잘 좀 가져오려고 보니 뭐 요즘 정부에서 미룬 스마트 팩토리 기초를 하고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었고요. 뭐 저희들 영역은 아니지만 MES나 ERP 쪽이 그래서 어차피 기준 정보나 제품에 관련된 정보, 작업 실적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측면은 당연한 뭐 트레이시빌리티가 굉장히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뭐 보여주는 거는 뭐 저희들 보여주는 것보다 또 다른 서드 파티 가지고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범위는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박싱이 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MES 뭐 설비 관리, PDM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뭐 품질 관리도 있고 없는 데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그 반도체가 PCB 기판 위에 보면 회로들을 작성하려면 그 밑에 깔아야 되는 그 필름지가 있어요. 필름지. 우리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구축이 다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이단에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라겔이라든지 하니웰, 미쯔비시, 그 다음에 뭐 이런 요코가와 뭐 이런 어떤 PLC들이 깔려서 장비들을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냥 HMI 또는 뭐 PIS 나중에 나오는데 뭐 그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제조 쪽에서 이런 데서만 이 보고만 있었지 데이터가 사실상 어떻게 물려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를 좀 먹었어요. 하니웰에서 제공한 PLC에서 PLC 맵이 없어졌어요. 담당자들이 다 퇴사하고 이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센스 값들을 다 읽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외부의 도움도 좀 받고 저희들이 또 독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태그의 데이터를 다 읽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솔루션 저희들 프레임워크에서 가지고 실시간 센스 데이터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추적하고 규격 이탈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뭐 이런 것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뭐 막상 가서 보면 문제 없는 곳이 없죠, 그죠? 뭐 눈에 익은 이런 아주 그 루틴한 일들입니다. 그래도 좀 해야 될 거.
그래서 뽑아봤더니 한 12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좀 과제화를 하려고 보니 이 12가지를 뭐 6개월 내 8개월에 담아내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뭐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컨설팅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시스템을 갖다가 포팅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뭐 가보면 엑셀이 최고입니다. 엑셀이. 뭐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노는 거고 그냥 엑셀입니다. 엑셀. 오로지 엑셀.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1단계 일단 이거부터 좀 잘해보자. 각자 그 공정의 조반장님 또는 그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거 노트북에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 매일 생산성 분석하고 뭐 분량 분석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PLC에서 데이터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이번에 성공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3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했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6개의 태스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하려고 요렇게 봤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조금 여지를 남기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맛배기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래서 AI 고도화하는 부분은 좀 이번에 빼고 요렇게 수집 저장하고 연계해서 가져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 제품 프로덕트 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MOS라는 걸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 MOS 실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앞부분 요즘 박싱된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로 그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정부 4.0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UI였던 부분과 뭐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슬롯으로 꽂아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밑단에 뭐 센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센스 업체들로부터 이제 PLC를 통해서 데이터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 공용 표준으로만 되어 있는 한 8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QTT라든지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 모드버스 그다음에 OPC UADA 그다음에 이 제조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미쯔비시 장비 그다음에 지멘스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OPC UA 뭐 같이 하자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뭐 대충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멜색을 저희들이 또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고 지멘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마틱이라는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클릭해서 연결하면 데이터가 다 올라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크베이스 요 TSDB 어차피 설비에 센서 붙여서 태그별로 데이터 다 올라오죠. 뭐 온도, 습도, 전류, 전압, 뭐 진동 뭐 다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비의 이상 징후만 포착이 가능했지 그 이상 징후가 포착된 시점에 스쳐 지나간 제품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DB를 인베디드 시켰습니다. RDB를 왜? 기존에 있는 이 외단에 있는 MES나 ERP나 뭐 QMS 블라블라블라 이런 데서 필요한 제품에 관련된 정보, 제품의 생산에 대한 실적 정보, 그 다음에 작업 공정에 대한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을 끌고 와 있어야 동시간대에 스쳐 지나간 제품 코드를 쫓아가면 어떤 제품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설비의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다는 게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아주 심플해요. 현장을 다녀보면 설비 이상에 대한 파트는 설비 보존 파트예요.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거는 품질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파트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한 듯 하면서도 약간은 되게 좀 어색하고 목소리가 큰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윗분들 관점에서 보면 얘도 내 새끼고 얘도 내 새끼야. 근데 항상 싸워. 그래서 자기는 그냥 결과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얘네들 중간에 올라가는 이걸 이제 저희들이, 감히 제가 AAS라고 하는데 조금은 업을 한 거고요. 마크 베이스에 있는, 지금 저희들 이제 개발자 또는 컨설턴트의 도메인 날리지를 최대한 여기다 녹여 넣습니다. 녹여 넣어서, 뭐 잘 아시지만 지멘스하고 SAP가 10년 이상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지네들의 제조에 어떤 혁신을 가하기 위해서 했던 그 데이터 표준 체계가 정확하게 보면 AAS란 말이죠. 근데 우리 남은 그 가족이 좋아하잖아요. i4.0에. 엄청나게 한 3년 전에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근데 이걸 이제 곰곰이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따라가고 또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시면 이거 안 합니다. 뭐 생산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느 천년에 그거 데이터 앞뒤 선호 관계 따지고 뭐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붙이고 안 해요, 안 해. 해달라 그러죠. 해달라고 만들어줘. 만들어줬어요. 안 쓰지.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러면 어떻게 좀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들어서 결국 윗단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대시보드 쪽에서 이렇게 쭉 보는 이게 사실은 저희들 이제 프레임워크이고요. 이걸 이제 접목을 시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메뉴는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이건 저 위에 지금 부스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돌아간 어떤 상황을, 물론 데이터는 좀 저희들이 각색을 했습니다. 리얼 데이터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래서 오시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메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약간은 보면 뭐 QMS 쪽에서 보는 어떤 얘기들이 요렇게 보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설비단에서 보는 뭐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뭐, 이게 ERP나 MES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뭐 약간 듀업이 나는 것도 있지만,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화면이 있는데요. 뭐, 이거 이렇게 다 확대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제가 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적용 방안을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갔냐라고 했는데, 아까 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이제 Bill of Process라는 공정의 흐름 어떤 체계를 우리가 이제 보험 체계는 많이 해요. 그 보험을 사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눕히면 공정 흐름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험 체계를 잘 보시면 고구마 줄거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눕혀보면 그게 프로세스하고 되게 흡사해요. 그래서 그 제품의 파트 리스트, 파트별로 제품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공정이 다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공을 하든, 그 다음에 뭐 황삭을 하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1차, 2차 뭐 황정삭을 하고 뭐 블라블라 조립 또 다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장비가 붙게 돼 있고, 장비가 붙으면 장비에 대한 스펙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업 시방서라든지 다큐멘테이션들이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비가 있으면 공정이 있고,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 안에도 보면 유닛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유닛 밑에 이렇게 부품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센스가 붙어 있는 자리, 태그라 그러죠. 태그까지 다 연동을 시켰어요. 연동을 시켜서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어떤 공정의 어떤 제품의 공정의 그 밑에 설비, 그 다음에 유닛, 태그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문서, 그 다음에 어떤 규격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네, 방법론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굉장히 좀 심플하게 가져가지고 솔루션 베이스로 가면 보통 뭐 이런 게 스탠다드로 그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구축 방법으로 가지고 있고 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이 MES나 ERP 쪽에서 기준 정보가 잘 정비가 되어 있으면 한 12주 정도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16주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렇게 구축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요. 근데 잘 그렇게 안 됩니다. 가서 보면 가스 보면 뭐 그렇게 안 되고 데이터 기준 정보들 보면 뭐 온데 보면 벌집인 벌집 구멍 다 비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데이터 앞단에 정비하는 부분이 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적용한 어떤 보면 레이아웃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래도 그 레진 페이퍼라고 합성 수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롤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쭉 당겨 들어가면서 그 위에 탄소 섬유 같은 걸 코팅해가지고 함침한다 그러죠. 그래야 이제 거기 동판으로 이렇게 인쇄를 가능하니까 그런 공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눈에 익숙할 겁니다, 그죠? 예, 요거. 뭐, MES, ERP 다 구축되어 있다 해서 갔더니, 저희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가 있는지. 공정 간단해요. 수지 가공하고, 그 레진 페이퍼 공정 있고, 코팅하고 있는 공정 있고, 그 다음 금단합니다. 잘라야죠. 불량 있는 부분 다 잘라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사해서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다 거의 뭐, 엑셀이 거의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예. 물론 참조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MES 쪽에서 가져오는 정보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또 봤더니 뭐 서로 이렇게 연동한다는 거는 엑셀을 갖다 놓고 뭐 피보팅해서 돌려가지고 뭐 거의 엑셀의 신을 다 만들어 놓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다 끌어오자. 얘기해서 이제 다 끌어와야 되니까, 특히 이제 ERP 쪽이나 MES 쪽에 보면 이런 제품 사양이나 이제 뭐 작업 공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준 정보들이. 이건 저희들이, API로 이렇게 해서 뭐 DB에서 걸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배치로 가져오죠. 배치로. 뭐 시간을 정해서 전날 작업이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전날 12시에 해서 다 받아옵니다.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아침 출근 전에 받는다든지 아직까지 그렇게 데이터량이 많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정보가 넘어와 있어야 센스 데이터가 이제 가동이 될 때 이상이 나오면 같이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추적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실질적인 얘기들도 좀 있어요. 저희들이 하면서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화면이 그 프레임워크에서 가지고 제공했던 화면이 95개, 97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한국은 어쨌든 자꾸 바꿔줘야 돼요. 자기들 원하는 게 있거든. 눈에 익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바꾸고 해서 화면이 번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고, 예. 대표적인 뭐 그냥 화면인데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한눈에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툴을 쓴 거 아닙니다. 저희들 데이터 그냥 올라오면 여기 태그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이형지 두께라고 해가지고요. 태그가 이렇게 몇 개, 한 4개 정도 붙어가 있습니다. 그 두께 측정하는 거죠. 근데 두께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폭이 한 1m 50 정도 되고 길이가 2.5km 정도 이렇게 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께를 측정을 하면 단순간에 이렇게 딱 측정이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측정이 안 되고 얘는 선속이 있잖아요. 피드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대각선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대각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시점 바로 잘라야 되는데 처음에 측정했을 때와 8포인트가 찍히는데 마지막 8번째 포인트가 찍혔을 때 이 시간에 대한 어떤 타임 레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정을 하고, 근데 그게 뭐 비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실제 측정된 데이터고요. 요 점선으로 요렇게 돼 있는 게 가장 뭐라 그래야 돼요? 최적은 아니고 그냥 베이스 어떤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일 때.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냥 이 그래프만 보고 있어도 너무 CPK 계산 안 해도 돼요. 공정 능력 지수 같은 거. 굳이. 이 보면 대충 UCL, LCL 범위 내에서 뭐 비교적 뭐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는 있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1번 라인과 2번 라인에 장비가 그 커팅 장비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라인별로 똑같은 장비에 대해서 이 공정 능력을 갖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라인의 커팅 장비와 2번 라인의 커팅 장비의 어떤 공정 능력 상태 이런 거를 원래 이제 보려고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뭐 태그별로 해서 좀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속도 이게 나가는 이게 일정하게 나가야 두께도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센스 데이터 실시간으로 저희들 밀리세컨드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4초 주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측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초 단위로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데이터는 뭐 저희들이 나노 세컨드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PLC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저희들이 뭐 담아내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 이제 보면 진동 같은 센서 값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인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얼러트를 날려주게끔 이렇게 이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품질 규격을 갖다가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그 포인트가 나타나고 얘가 뭔지 발생 시각부터 시작해서 뭔지 이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MES나 ERP의 기준 정보, 제품 정보, 공정 정보를 끌고 와야 이게 가능한 거죠.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시점에 바로 뜨니까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센스 정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수집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뭐 제너럴하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좀 뭐 보시기에 그림은 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방막이잖아요. 방막. 좀 두께가 있으면 얘도 좀 모양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이 막 360도 회전하면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의 니즈가 평탄도를 좀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빨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그 오차 톨러런스까지 줘가지고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두께가 유지가 되면 녹색입니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색깔을 좀 다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런 데가 보면은 지금 두께가 약간 규격치를 상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 필름지 그거 얼마나 얇습니까? 그죠? 그게 이게 아무리 이쁘게 해도 이 그림이 이래요. 그렇다고 뭐 값을 확 증폭을 시켜가면 본래의 어떤 취지가 약간은 그냥 시각적으로는 뭐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길이별로 길이가 쭉 가는데 요 길이에서 요 길이 사이즈에 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약간 뭔가 지금 두께가 조금 두껍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요 정도를 하면 그래도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다 해드렸을 것 같아서, 하고, 저희들이 어디 가면 뭐 기대 효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에지이지 값이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뺐습니다. 뺐고, 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요런 어떤, 목표를 감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빙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인데,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 좋은 교수님은 수업 시간 조금 늦게 들어오고 일찍 마쳐주는 분이 제일 또 좋은 교수님이라서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2분 제가 당겼습니다. 2분 당겼고 여기까지 발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